지금까지 이제 돈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아이들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용돈에 대한 이야기를 깊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뭐냐면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려고 할 때 보통 기준점을 저희가 어디서 삼으세요? 부모님을 도와주거나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동생을 돌보거나 이러한 경우들에 대해서 저희가 용돈이라는 반대급부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받는 용돈이 이 친구한테 값질까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친구가 집안일을 하면서 나한테 반대급부로 용돈을 받아가는 게 맞는 건가? 혹은 동생이랑 놀아준다고 해서 용돈을 받아가는 게 맞는 건가? 혹 그럼 이 친구가 용돈을 받으려고 동생이랑 놀아줘야 되는 건가? 집안일을 도와줘야 되는 건가?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는 그냥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활동들인 거잖아요.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고 동생을 돌봐주고 집안일을 한다라고 하는 건 저는 가족 구성원들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과연 그러면 내가 이 친구한테 용돈을 줄 수 있는 이슈가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는 게 뭐냐면 이 친구가 독서를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본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동을 했을 때 용돈을 주면 좋겠다라는 결론에 저는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실제로 아이들하고 서점을 자주 가는 편인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서점을 많이 가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아이들이 원하는 책이 있고 부모님들이 원하는 책이 있어요. 다르죠. 기본적으로 이게 뭐 만화책인 경우와 아닌 경우들도 있고 또 내용이 단순히 유희에 대한 부분이냐 아니면은 가르침에 대한 부분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은 서점에 가면 본인이 원하는 책을 한 권 사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활동이 있습니다. 책 3권을 읽으면 본인이 원하는 책을 한 권 제가 사줘요. 그게 독서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가 용돈을 주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은 서점을 갈 때마다 이제 느껴요. 아, 내가 3권을 읽으면 내가 원하는 책 하나를 가질 수 있구나. 그래서 항상 서점에 저희는 들어가면 아이들이 책을 3권씩 가지고 소파 같은 데가 있어요. 요즘은 거기 가서 앉죠. 책을 읽습니다. 한 권 읽고 이제 저한테 이거 다 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뭔지 저한테 설명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 책은 토끼가 나오고 고슴도치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이라를 설명을 해서 3권을 다 읽어야 본인이 원하는 책을 한 권 고르러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건 정말 적극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애들이 생각보다 책을 굉장히 차분하게 서점에서 잘 읽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 운동이에요. 저희 애는 이제 아침에 저랑 산책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하는 편인데 뭐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함께 이렇게 산책을 하시거나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그 반대급부로 이렇게 용돈을 주시는 행위도 저는 되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기반은 저는 이거예요. 본인의 지식을 넓히거나 본인의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하면 나는 이 친구한테 용돈을 줄 수 있다 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단순히 이 친구가 그러니까 소비되는 활동이 아니라 뭔가 본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아이마다 너무 다르니까요. 각 부모님들께서 본인의 아이에 맞는 방식을 선택을 하시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과연 용돈을 얻어가는 활동에 우리 아이를 집중시킬 것인가 아니면 용돈을 소비하는 활동에 집중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과연 우리 아이가 용돈을 받으면 어디에 썼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그러면서 이제 제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되죠. 나는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는 사람인가? 저는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과연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러면은 어떠한 용돈 소비를 하게 하는 게 맞냐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진짜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건 너무 단편적인 것 같은 거예요. 이 단편적인 조그만한 지식으로 내가 마치 우리 아이한테 너무나 큰 방향성을 결정해 주는 건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매일매일 하거든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토대로 이제 제가 많이 느꼈던 게 뭐였냐면 아이들은 소비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해봤어요. 아이들은 어떤 소비를 할 것 같으세요? 아이들이 비합리적인 소비를 할까요? 주변에서 본 바로는 아이들은 소비를 지금 현재를 위한 소비와 미래를 위한 소비 이 두 가지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현재를 위한 소비는 뭐냐 이런 게 있겠죠. 뭐 간식 뭐 과자를 먹는다거나 아니면 뭐 오락을 한다거나 뭐 이제 저희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이상한 카드 있어요. 뭐 한 팩에 얼마씩 하고 이런 거 그런 걸 한다거나 이런 게 그냥 본인이 지금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소비가 있을 거고요. 또 반면에 운동기구 뭐 축구공이나 뭐 배드민턴이나 이런 걸 산다거나 아니면 뭐 책을 산다거나 이런 거는 결국에는 내가 실제 소비를
소비라는 시점과 다르게 미래를 위한 소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비합리적인 소비를 할까요?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못할까요? 자원이 그렇게 풍부하지가 않아요. 아이들은 너무나 한정적인 자원을 가지고 본인의 용돈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비합리적이라는 소비를 할 수가 없어요. 다만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이걸 하는 거는 비합리적인 거라고 판단을 할 뿐이죠. 카드를 사거나 장난감을 사는 건 비합리적인 거야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이들은 지금 나의 기분을 위한 소비와 미래를 위한 소비, 이 두 가지밖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 대한 잣대를 저도 많이 경각심을 느끼는 게, 우리 아이에 대한 잣대를 너무 내 눈높이에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른의 눈높이에서 뭔가 되게 얘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비합리적인 행동이고 맞지 않고 이러면 안 되고, 이러한 판단의 기준을 조금은 더 우리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부모님들이 해주시면 아이와 훨씬 더 재밌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시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러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미래를 위한 소비라는 책이나 운동기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본인의 돈으로 다 해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자꾸 현재를 위한 소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나머지는 다 부모님들이 부모님의 돈으로 해주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거조차도 아이들한테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마련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용돈이 100이라고 하면 실제 네가 현재를 위한 소비는 이 정도 20% 할 수 있고 80%는 네가 다른 쪽으로 써야 돼 라고 재원을 조금 구분해 주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용돈을 쓰려면, 보통 남자애들은 그래요. 돈을 쓰는 행위에 집중하거든요. 여자애들은 모으는 행위에 집중을 하고 남자애들은 쓰는 행위에 집중을 합니다. 그럼 내가 이 돈을 쓰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미래를 위한 소비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책을 사거나 공을 사거나 운동기구를 사거나 이런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고민을 아이들 스스로 한번 해보시게 하는 걸 저는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소비의 구분을 지어서 본인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구분하고, 구분된 재원을 토대로 내가 소비할 수 있는 계획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게 익숙해지게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은 선택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도 많이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남자애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비하는 그 행위에 집중한다고. 그렇게 돈 쓰는 걸 좋아합니다. 결제하는 상황을 본인이 했다라는 거에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회도 아이들하고 함께 많이 진행을 해보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아이 용돈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용돈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저는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많은 대화를 하시면서 함께 세워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